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입니다. 네, 드디어 승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오늘 드디어 이제 승인을 했는데요.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이후에 지금 9번째 신청을 했는데 처음으로 승인이 이제 된 것입니다. 몇 명이 그래서 가게 됩니까? 개성공단 비대위가 신청한 거는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들 중에 기업인의 방북만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자신들 소유인 자산을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또 뭐 장비를 반출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미국이나 유엔하고 대북 제재 관련 협의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관 점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일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자산 점검의 방북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대북 지원 관련된 그 국제기구 공여 추진한다는 것도 발표가 났죠. 그렇죠. 이제 정부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 지원 및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서 세계 식량 기구 및 유니세프에 800만 달러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이제 최근까지 논의된 대북 식량 지원하고는 별도로 2년 전에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 집행이 되지 않아 왔던 것을 이 공여를 재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식량 지원 문제는 이것과는 별도로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제 결정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뭐 식량 지원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이런 예고까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최순실의 추억입니다. 갑자기 왜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언론 보도가 연이어서 나와서 화제인데요. 뭐 어떤 상황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있었어요? 크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개인데요. 첫째는 신동아의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기고한 글입니다. 이건 이제 JTBC의 당시의 태블릿 보도 이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 이런 것들을 쭉 서술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비서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최순실 씨가 뭐 이런저런 뭐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몰랐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는 뭐예요? 시사저널이 이제 오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녹음했던 파일 2개의 내용을 공개한 게 또 화제인 건데요. 이게 오늘 일파만파죠? 그렇습니다. 2013년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전에 취임사에 대한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관이 상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논의를 최순실 씨가 쭉 이끌어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맞장구를 치고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알겠다는 대답 외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인 건데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취임사 초안은 최순실 씨가 거의 반말조로 이제 지시를 한 대로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서 확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역시 비선 실세는 최순실 씨였다. 이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이렇게 연설문 고치고 뭐 비선 실세 역할하고 문고리 3인방 지휘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지금 화제가 이렇게 되는 거는 총선 전에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뭐 보수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좀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인데 지금 탄핵 가결에 또 핵심 역할을 했던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하는 편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걸 하기도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런 얘기가 화제인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 아직도 있죠. 그렇죠. 이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탄핵은 잘못됐다. 이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라든지 이런 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아닌데 언론과 손을 잡은 일부 정치 세력의 음모 때문에 탄핵이 가결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보수 언론 등의 이런 주장이 실제로 심심치 않게 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논리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결정문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 씨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해 왔는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신동아에 실린 글은 뭐 탄핵에 대한 반론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사저널의 녹음 파일 공개가 이 탄핵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막말과 사과입니다. 뭐 정치권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반면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또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로 해명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의원 건 정리해 보세요.
이제 그 김연아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YTN에 출연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말이 이제 논란이었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제 그 5.18 기념식 참석 이런 문제를 비판을 하면서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센병이라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오늘 어떤 내용을 사과했어요? 이유 불문하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행여나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 해명하지 않겠다라면서 주어진 남은 의정 활동을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해나가는 것으로 빚을 갚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센병이라는 건 과거에 나병으로 불렸고 이 병의 환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차별과 배제로 인한 인권 침해의 아픔을 또 겪은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건은 또 뭐예요? 이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KBS 기자가 문바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라고 한 것인데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고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를 표현하는 용어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도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는 단어인데 자유한국당을 막말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혈안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들이 누구예요? 이 자유한국당이 뭔가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중잣대로 이제 논평을 내고 언론은 편향 보도를 하고 포털 사이트는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라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들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편파적인 극우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반정부 반권력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런 발언으로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어떤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 뭔가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가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